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참 온화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특정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감정이 터져나오는 상황 말이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소리를 지르게 되거나 직장 동료의 사소한 비아냥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물부터 핑 도는 그런 순간들요. 우리는 이럴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곤 합니다. 난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될까? 내 멘탈은 왜 이렇게 유리 같을까라며 자신을 자책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의 시작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 뇌의 방어 기제가 아주 정상적으로 다만 조금 과하게 작동한 것 뿐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아주 오래된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은 가끔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를 생존의 위협으로 착각하거든요. 오늘 심리 한 스푼에서는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같은 뻔한 위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뇌과학이라는 정밀한 지도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비상벨이 울릴 때 1분 안에 그 불을 끄는 실전 SOS 사용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기술은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신경 재배선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는 서퍼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밀도 있는 심리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정서적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 될 거예요. 우리가 울컥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우리 뇌 깊숙한 것에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공포와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을 처리하는 감정의 센터이자 재난 상황실입니다. 원시시대에 호랑이를 만났을 때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던 고마운 기관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편도체는 너무 예민해져 있습니다. 상사의 차가운 눈빛이나 친구의 일십을 호랑이의 공격과 동일하게 인식해버리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편도체 하이제킹입니다.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는 순간 우리 뇌의 합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뚝 끊깁니다.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심한 말을 내뱉거나 소중한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0초입니다.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에 따르면 어떤 감정이 유발되었을 때 그 감정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혈류를 타고 몸 전체를 돌았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90초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그 강렬한 분노나 슬픔의 유효기간은 90초라는 뜻이죠. 우리가 90초 이상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이유는 그 감정을 생각으로 계속 붙잡고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SOS 기법은 바로 이 90초의 골든타임 동안 편도체의 폭주를 멈추고 전두엽에 다시 전원을 공급하는 고도의 뇌 해킹 기술입니다. 이 메커니즘만 이해해도 이미 여러분의 감정 조절 능력은 절반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오를 때 첫 번째 SOS 버튼은 S, 바로 스톱과 사이트입니다. 먼저 감정이 터질 것 같은 그 찰나에 속으로 아주 크게 정지 혹은 스톱 이라고 외치세요. 가능하다면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최고입니다. 화장실로 가거나 물 한 잔을 마시러 일어나는 행동 자체가 뇌에게 상황 종료라는 첫 번째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각적 그라운딩 기법입니다. 편도체가 지배하는 감정의 뇌는 추상적이고 소용돌이치지만 전두엽이 담당하는 이성의 뇌는 구체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우리는 강제로 이성의 뇌를 깨워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보이는 물건 3가지를 찾아서 그 질감과 색깔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컵은 하얀색인데 손잡이 부분에 아주 작은 금이가 있네. 모니터 아래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형광 노란색이고 끝부분이 약간 말려있구나. 창밖의 나무는 초록색인데 바람에 잎사귀 뒷면이 하얗게 비치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물의 색깔과 모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뇌는 이 데이터 처리를 위해 전두엽을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도체에 쏠려있던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붉은 에너지를 흰색 컵과 초록색 잎사귀를 관찰하는 차가운 에너지로 강제 전환하는 것이죠. 이것이 1분 만에 뇌의 모드를 바꾸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시각을 전환해 시간을 조금 벌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옥시젠과 옵접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호흡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 몸은 투쟁 혹은 도피 모드로 전환되어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이건 뇌에게 계속 싸워야 해
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아요. 이때 우리는 478 호흡법이라는 생물학적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4초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특히 내뱉는 숨을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강제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폐에 산소를 가득 채우고 천천히 비워낼 때 우리 뇌는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판단하며 편도체의 비상 스위치를 내립니다. 그 다음은 아주 고급 기술인 감정 레이블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감정을 억누르려 하는 겁니다. 화내지 마, 슬퍼하면 안 돼 라고 억누르면 편도체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대신 내 감정을 제3자처럼 관찰하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내가 지금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깊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명해보세요. UCLA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편도체의 활동이 즉각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감정이라는 괴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너의 이름은 서운함이구나 라고 불러주는 순간 그 괴물은 힘을 잃고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다시 S, 바로 셀프토크와 스위치입니다. 이제 뇌의 폭풍이 조금 잦아들었을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니? 라는 비난은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내게 합니다. 대신 아주 친절한 친구가 되어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방금 상황은 누구나 울컥할 만했어. 네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정말 속상했던 거야. 괜찮아. 지금 잘 가라앉고 있어. 이런 자기 자비적인 대화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감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할 것은 스위치, 즉 관점의 전환이죠. 뇌과학적으로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상황이 1년 뒤나 혹은 10년 뒤에도 지금만큼 중요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내가 모르는 어떤 힘든 사정이 있을까? 이 불쾌한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강렬한 상태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는 분노 모드에서 탐구 모드로 스위치를 확 돌려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울컥함은 여러분을 공격하러 온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돌봐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마지막 SOS 단계를 통해 여러분은 그 신호를 이해하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감정 SOS 3단계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사실 이 긴 이야기가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근육과 같습니다. 처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덤벨을 들 수 없듯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감정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기술들을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연습해보세요. 편의점 직원이 불친절할 때, 누군가 내 말을 끊을 때 같은 작은 순간들요. 그렇게 작은 근육을 키우다 보면 어느덧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미소 지으며 SOS 버튼을 누르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되 그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울컥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배운 뇌과학적 지식이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 작은 한 스푼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울컥함 극복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SOS 신호에 대한 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따뜻한 심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 한 스푼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